네, 선생님 인사 먼저 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왈괄북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조종주 사무처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뒤에 이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이제 여기 저기 좀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위원회, 줄여서 강록진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운동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저 사건이, 저 이슈가 지금 왜 이 시점에? 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르셨던 분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협회를 만드시게 된 뭐 경위라든지 협회의 의미라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저희 일단 강제징집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강제징집 이야기를 하면 일제 시대에 끌려간 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980년부터 84년 사이에 전두환이 그 대학생들을, 주로 대학생이었죠. 그 학교나 뭐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바로 군대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격리가 목적이었겠죠. 그 군에 이제 합법적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징집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그 군대에 불법 구금하고 그 다음에 녹화 공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생각이 진짜 빨간 색깔이니까 녹색으로 바꿔야 된다. 이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녹화 중에는 이제 처음에 심사를 해요. 그 다음에 심사하고 순화하고 활용을 하는데 그 강제 진집해서 예, 이제 심사는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등급, 네. 또 정도, 또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1차 자료를 조사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순화는 그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꿀 때는 주로 이제 뭐 고문이나 폭행이 동반되고, 그리고 회유도 있고, 그리고 정신교육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네. 대화도 일부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녹화가 되었다고 하면 활용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활용은 그 이제 프락치를 강요하는 거죠.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진짜로 프락치를 시키는 게 있고, 네. 하나는 프락치를 시켜서 그 제대로 순화가 되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순화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순화가 된 건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통틀어서 녹화라고 하는데, 강제징집, 녹화, 그 다음에 이제 선도 공작도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워낙 사회에서 문제가 크게 터졌거든요. 83년 말부터 해서 84년까지. 이 강제 징집이. 네. 예. 10명이 죽잖아요. 네. 9명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크게 되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없애고 나서 85년부터는 선도 공작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88년 정도까지 계속된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전체 피해자들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더 있을 건데 현재 파악된 게 그렇습니다. 현재 그 협회를 만드시고 파악된 게. 네. 그래서 지금 뭐 처장님이 되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소위 말하는 5공화국 시절에 1980년 9월부터 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을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뭐 부르주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절차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인신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 근데 아무 절차도 없고 뭐 법적인 정당성도 없이 그냥 멀쩡한 대학생들을 끌고 가서 군에 3년 동안 격리하고, 그리고 진짜 역사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람의 인권을 학대하고 파괴하는 것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데려다 끌다가 뭐 말이 좋아서 순화교육이지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너 빨갱이 짓 할 거야 안 할 거야, 민주화운동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협박하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의 너희들이 나가서 활용이죠.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프락치 활동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군 의문사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생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촬영 전에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8182 학번들이 제일 많이 피해자가 많다고 그래요. 네. 8081이 제일 8081이요? 예. 82는 조금 작고 학번이 네. 그때 주로 많이 갈 때 학번이 좀 낮았으니까 좀 작죠.
그러니까 거의 학생운동권의 핵심들은 다 이제 일단 군대로 끌고 가고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근무민사도 많이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심지어는 내가 이러다가는 조직을 배반하고 동료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겠구나. 내가 나를 배반하겠구나. 나의 신념을 배반하겠구나라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고 사실은 다 타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예, 타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공공연하게 여기 보면 국방부, 내무부, 그리고 문교부 등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징집을 해서 끌고 가서 어느 곳에 배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뭐 무슨 부대가 담당을 해서 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들이 말하는 순화, 녹화 사업을 하고 프락치 작전을 어떻게 필 건가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될 사회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게 아마 지금 세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들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장님도 말씀하실 때 그 꿀려가서 좀 뭐 두들겨 맞고 그러는 거는 의례 그러려니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죠?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숙명적으로 겪어야 된다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때만 해도 그것을 저항해서 그 자체를 저항해서 어떻게 막을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고 네. 그러한 뭐 고문받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숙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을 해야 되고 노동 운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광주 민주항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게 됐던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삼겠다는 생각은 그 당시는 전혀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이 사회의 어떤 민주화 운동 속에서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한 세대가 흘렀는데 그 시간 속에서 다른 부분 또 다른 부분 뭐 87년이 있었고 89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민주화하고 정권 한번 바꿔보자고 애쓰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군 의문사라고 하는 건 군 의문사라는 다른 단체가 있지만 이때 강집되고 그리고 녹화 사업을 당했던 이런 분들의 얘기들은 또 그냥 나와서 어떻게 또 사회생활 하면서 다 묻혀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가 작년에서야 결성이 됐다고 그러세요? 네, 작년 12월 2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그렇게 기다리신 거죠? 네. 예, 이제 자꾸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 건 뒷전에 미뤘어요. 강제 신입된 분들은 뭐 그냥 피해자라기보다는 활동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 전면으로 내세우는 거는 뭔가 조금 그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막 심적으로. 그랬다가 그 전번에 누구였죠? 조현천인가 그 보안사령관이 그 촛불 집회할 때 구체적으로 그 쿠데타를 준비하는 걸 보고 청산되지 않은 과거, 그 다음에 처벌받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또 다른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걸로부터 거의 30몇 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이건 반드시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어떻게든 간에 역사로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토의 과정 속에 기억에서 역사로라는 슬로건을 꺼내셨고, 말씀하실 때 시간이 흐른다고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다른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잘나서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계속 엎어지고 깨지고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했던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 진짜 100만 학도에서 2,000여 명이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 진짜 이 사회를, 민주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동량들은 그때 다 뭐 뿌리가 뽑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을 해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조직 활동이라든지 민주화에서 뭘 실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집회를 했거나. 그런데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만 생각해서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제시대 뭐 예비검속도 아니고. 예비검속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예비검속. 그 사람들이 쓰는 기록에도 보면 약간 용어는 달라도 예비검속이라는 의미의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격리한다 이런. 뭐 일제시대 때 그 불량선인이라고 하네요. 조선인들 중에 뭐 문제 될 만한 사람들 뭐 미리 체포 구금하듯이. 예. 그러니까 뭐 아무런 적법한 절차도 없고 그것을 그냥 아까 말씀하시면 우리의 숙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신 분들입니다. 이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또 이 공간에서 뭐 인터뷰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 연락 주시는 분들. 우리 피해자들의 그 경험을 그 기록으로 남겨서 역사가 되게 하려고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참 같이 울고 그래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놓고 끄집어서 시시콜콜이 얘기하기 힘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술집에서 나 옛날에 민주화운동 좀 했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가슴에 상처가 큰 분들 그리고 정말 선한 분들은 내가 그때 혹시나 조직에게 친구에게 동지들에게 잘못한 점은 없지 않나. 내가 혹시 그때 끌려가서 했던 말 한마디가 뭐 우리 이 역사의 정방향을 이끌어가는데 혹시 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숨기고 살아온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예, 네. 그 녹화 공작 짧은 기간 동안에 네. 그 여러 명이 죽었어요. 9명인데 물론 이제 3분은 좀 뒤에 그랬고 그 짧은 기간 내에 특히 이제 5사단 한 사단에서 짧은 기간 내에 3명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우리는 항상 군에 있을 때 우리도 언제 잡혀가서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될지 모른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와서 끄집어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죠. 이제 그걸 지금 다시 끄집어내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기 와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앉자마자 우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계속.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담아만 놓고 있었기 때문에 끄집어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치유되는 과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도 나이 50 넘은 그 노운동가가 뭐 막걸리 집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도록 운다든지 뭐 재판정에 앉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저 판검사들 앞에서 형량을 구걸한다든지 이런 어떤 굴욕감들 같은 거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느끼기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절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화의 문턱을 조금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무사 사령관 조현천이 얘기하고 지금 그 미국으로 도망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손들을 대고 있습니다만 군대, 특히 기무사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죠. 예, 처벌은커녕 우리를 고문하고 또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훈장 포상을 받고 네.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쌓이면 그 국가유공자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와서 좀 얘기하고 서로 좀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과정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는 진짜 이제 이 모든 개혁들의 마지막은 저는 기무사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도 한번 뭐 아직도 고쳐야 될 점들이 많지만 국정원들도 정치 개입한 사람들 처벌받고 뭐 옷 벗고 한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문경감 이근한도 결국은 우리가 잡아냈고 전두환도 뭐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재판에도 몇 번 세웠고 근데 지금 기무사 애들은 단 한 번도 서류를 이번에 자료조사 하시면서도 걔네들은 서류 안 내놓죠. 예, 뭐 협조를 안 하고 옛날에 그 조사관들이 갔을 때 대통령이 와도 우리는 자료를 안 준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국정원 자료도 그 강제로 이렇게 받아내고 했었는데 보안대는 그거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요구가 커지니까 일부 자료가 공개가 되었는데 다는 안 했고 그 의문사와 관련돼서 자료들은 아예 통째로 없어져 가지고 숨겨놓고 없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어떻게 다 처분을 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일부 받아보면 의문사 관련은 통째로 없어요. 아예 자료가. 아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어렵게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결국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대공분실에서 일했던 사람, 그때 당시에 정말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그런 세상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다 네. 처벌했는데 네. 보안대가 뭔데, 기무사가 뭔데, 네. 그죠? 그 진짜 무덤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것을 밝혀야 그것이 어떤 진짜 개인의 기억, 개인의 한풀이가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네.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힘든 일 시작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 일인 줄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일단 그때 같이 끌려가서 고생했던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일단은 좋았고, 그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금방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뭐 군대도 민주화돼야 되고 과거사도 청산이 돼야 되고, 그 우리를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공으로 나라로부터 포상을 받고 그 혜택을 받고 국가 유공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때까지 계속 해야죠. 그런데 그 민주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뭐 386이니 486이니 586이니 이제 뭐 그들이 물러나고 뭘 내줘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또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몇몇 뭐 눈에 거슬리는 정치인이라든지 뭐 갈짓자 행보를 보였던 무슨 그 국회의원들 그걸 하지만 그 분들의 가려져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진짜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희생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저는 정당한 대우가, 우리가 그 독립이 되고 나서 항일 그 투사, 항일 무장투쟁을 그 외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못한 그 한을 지금 살아계신 이분들에게라도 저는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 믿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의 역사가 그 독립운동부터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뭐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워낙 큰 일이었으니까 네. 한번 이렇게 좌절되었다가 이승만이 독재를 할 때 결국 그것도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등장했을 때 끝없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박정희도 그렇게 처단을 해버렸고, 네. 전두환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민주화를 해왔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다시 나와서 그렇게 하겠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11월 3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래도 이 기억에서 역사로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토론회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좀 참석하셨나요? 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강제징집된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뭐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의 문제는 해결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 공작,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선도 공작이라고 이름을 바꿔. 선도 공작은 1986년 우리가 건대 항쟁? 건대 항쟁 때 엄청나게 또 갔지요. 네, 그때 뭐 단일 사건으로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고 구속 인원이라고 하는 1000명이 넘죠. 네, 구속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600명 정도 됐나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동안 이제 촛불 때문에 새롭게 또 이런 어떤 민주화의 흐름에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아, 쟤네들 뭐 달라 그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명예회복과 진짜 우리가 이제 건드려야 될, 결국은 고쳐야 될 이 보안대, 기무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민주군대, 자주군대, 예.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민주화, 네. 그다음에 자주화 이런 게 반드시 뒤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가기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게 그냥 위에서 뭐 별들을 임명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다 우리 뭐랄까 친구들 동료들 뭐 자식들이 다 군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생활하는 군대, 그리고 내가 왜 군대에 왔고 어떤 사명감으로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나라와 민족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군으로 탈바꿈을 하려면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아마 국회의원분들도 그동안 이런 조직이 없어서 아마 어떻게 뭐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있어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예. 네. 2006년 말에 그 국방부에서 네. 그 발행했던 보고서에 보면 그 민과 관이 같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 말에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네.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국가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서 그 성과를 전부 이제 원점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조처가 없었지요. 네.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그 보고서 내용에 나오는데도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싸울 우리 자체 조직이 그때는 안 만들어져서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거고. 진짜 이런 범죄들은 뭐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뭐 공소시효 이런 것들이 없고 예. 뭐 소급표를 적용해서라도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꼭 요번에 우리가 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 활동이 잘 돼서 예. 뭐 제대로 우리가 재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두환을 다시 한번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예. 다 뭐랄까 그 행정부를 동원해서 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명확하게 전두환이 지시하고 사인했던 게 네.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네. 사인까지. 그래가지고 뭐 저기 어떤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국무회의도 아니죠. 뭐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뭐 보안대 사령관 보고 야 요즘 너 뭐 일 제대로 해 뭐 이 예, 군대에서 뭐 이런 뭐 낙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뭐 이게 시작됐다는 뭐 그런 시대를 사신 거죠. 예. 처음에는 그냥 뭐 저쪽에서 그 치밀하게 조사해서 준비를 해서 강집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광주항쟁 직후에 대학생들이 그 진상규명하고 살인마 전두환을 처단하자 구호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워낙 그 강하게 나오니까 일단 다 붙잡았다가 다시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어디 뭐 구속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이미 구속된 사람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법 적용이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붙잡아 놓고 몇 달씩 붙잡아 놨었어요. 네. 그 자체도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랬다가 뭐 이거 어쩌지 하다가 국군에 다 데리고 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9월 4일 날 80년 9월 4일 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싹 끌려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처음이었죠. 이제 강제 징집의 시작이군요. 예. 그러고서 이것들이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야 요거 되겠다. 예, 군에 끌고 가니까 뭐 좀 뭐 완전히 그 물고기 잡아놓은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뭐 박준병, 그다음에 그 최경조, 서귀남 이런 사람들이 핵심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기획해가지고 당시 이제 군에서 잘 나간다. 보안대 핵심들이었던 네. 거죠. 그 이제 아마 기억에서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이제 꺼내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후유증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거나 뭐 이걸 다시 꺼내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번에 위원회가 새로 생겼고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제 큰 뭐라 그럴까 짐을 맡으시기로 하셨으니까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라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력을 이제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시고 이거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가야 된다.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직 그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뭐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네. 그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기억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역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처절한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각각의 아픔들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고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잊지 않아야 될 또 그런 책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우리가 살아온 그 작은 기억들이 정말 꼭 남겨야 될 뭐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남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우리가 활동했던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집, 녹화, 선도 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이제 탄생한 지 한 1년? 예, 1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거의 1년 됐습니다.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 클 것 같고 그 힐링의 차원, 뭐 치유, 그다음에 정당한 배상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조금 쉬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그 거의 그래도 80학번, 82학번이시면 나이가 꽤 되시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 될 때 아예 좀 이렇게 선후배 간에 이런 역사들을 같이 공유하고 조금 이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저는 요즘 이렇게 중간에 뭐 한총련 세대도 있고 그 이후에 뭐 지금 최근에 대진년 세대도 있고 한데 이 세대들이 조금 연결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저는 그런 좀 소망도 가져봅니다. 예, 우리 때가 학생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붕 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대한 역사가 명확하게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앞에 세대가 그 긴급조치 세대인데 이 선배님들이 이 한국 현대사에서 이 강제징집 세대 이것을 명확하게 제대로 이렇게 남겨야 그 현대사의 그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뒤에 전대협, 한총에 이어지는 이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사이에서 제일 지금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 하나로 좀 우리가 다시 대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